긍정 에너지 조영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영호 교수입니다. 조영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 방송의 모토죠. 정신 차리고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힘든 4월이었지만, 네. 정신 차리니까 5월이 오네. 네. 예, 박세은 코치님 지금 인사드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박사윤입니다. 네, 곽훈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곽훈입니다. 네, 잔인한 4월은 가고. 네. 싱그러운 5월이 싱그러운 5월이 왔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명환 선생님 인터뷰한 거, 네. 그 리뷰는 해보고 가자고요. 아직도 감동이었죠. 귓가에 그분 못 들으신 목소리가. 분들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예. 좀 요약을 해드리면 예. 현재 66인데 합정역에서 부역장까지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에서 35년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웃음 치료사도 하시고 뭐 파킨슨병 홍보대사도 하시고 유튜브에서 노래도 하시고 하시는데 과거를 보니까 그 아버님의 폭력과 뭐 이런 것에 가정에 너무 힘들었고 어머님을 3분이나 모셨고 그 와중에도 정말 자신을 아끼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죠. 눈물겨웠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시엄마로 바뀌면서 3번을 모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버지는 오래 사셨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도 44세에 돌아가셨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혼자 살게 됐는데, 참 그 어려운 어렸을 때를 극복을 하고 정말 우승 강사가 되시는 완전 반전의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중퇴를 하셨는데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갔고 그러면서 또 지하철 공사에 입사하시면서 또 정년퇴임을 하시고 네. 방송통신대학교 입학은 정말 가능한데 졸업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또 거기를 졸업하시고 그렇죠. 예. 방통대가 어려운 게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친구분들이 막 같이 어디 뭐 출근하자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뭐 학교 같이 가자 이런 거 없이 항상 늘 혼자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되게 완전 자기주도죠. 그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데 근데 그것도 정년하시고 하셨다고 그랬죠? 네. 2월달에 엊그제 2월달에 졸업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아주 직업적으로 뭘 써먹겠다는 그런 동기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뭐냐 이제 그게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네. 어떻게 그때 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이게 스스로는 이제 자기 대화, 자기와 토킹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했다. 너 그러면 안 돼.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 몸도 아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게 원동력이 됐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리고 늘 자기한테 힘을 주는 그 말들을 하면서도 했었고 마지막에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회복 탄력성. 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늘 새롭게 배우고 그것들을 나누고 그 나누면서 또 것들이 그분한테 에너지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이분 곁에는 사실은 아무도 없었다. 네. 물론 가족도 없었고, 네. 뭐 딱히 어르신 멘토도 없었고, 네. 뭐 친구 중에서도 특별히 앞서 나간 그런 친구도 없었고, 다 비슷비슷하고, 다 현실을 비관하고, 그냥 담배 피우고 뭐 그런 친구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꾸는 자기. 그렇죠. 자기를 가꾸는 자기가 있었다. 네. 네. 그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폭삭 소가수다. 혹시 교수님 보셨습니까? 예, 그 보라 그래서 봤습니다. 바로 그 얘기이시더라고요. 완전 폭삭 속은 얘기인데 인생에 속은 거죠. 예.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힘들었던 그 50년대 그리고 7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정말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거기에 등장하는 한 분 한 분의 연기도 정말 대단하지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정 인생 드라마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폭삭소가수다 제주도에 사는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50년대 딱 50년생이시더라고요. 네, 50년생. 50년생이고 그다음 이제 딸이 69년생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전개가 전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있을 법한 일들, 가정사, 그다음 사회적인 뭐 이런 직업적인 이런 걸 쭉 나오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 그다음에 저희 세대 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눈물도 많이 나고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54년생인데 네. 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조금 이제 지난 네. 경우인데 그 전이죠. 베이비붐 전인데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에 제가 집이 없어가지고 4번 이사했어요. 네. 근데 시골에 살면서 집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죠. 초가집으로도 다 한 채씩은 있으니까. 그렇죠. 집이 없어서 매번 이제 한 집에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한 1년 살다 옮기고 2년 살다 옮기고 이제 친척 집에 또 이웃 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번이나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갈 형편도 안 돼가지고 그때 6학년 담임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당신의 형편이 안 되면 내가 돌봐주겠다. 네네. 그럴 정도로 저희 형님들도 중학교 정도 겨우 졸업하고 그 이상의 이제 학력이 없었거든요. 뭐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지금 세대는 네. 그게 이해가 네. 안 될 수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그 어려움이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다시 이렇게 그럼- 가져가는. 네. 그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이제 과거가 어려웠다 하지만 네. 지금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님. 상대적인 어려움, 뭐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네. 그래도 인생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네. 어려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네. 그죠? 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네. 병으로서 약으로 삼아라 뭐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네. 이겨내는 거, 그렇죠. 이겨내는 게 중요하지. 그 폭삭소가수다의 양간 씨하고 애순이 네. 성이 무슨 애순이죠? 그건 모르겠는데 두 부부가 네. 참 이 금슬 좋게 잘 사는데 음. 그 원동력이 보면 긍정성, 긍정성. 네, 그다음에 서로 간에 챙겨주는 배려, 배려. 사랑, 네. 뭐 이런 인정. 것들이거든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저런 얘기. 그 반면에 또 요즘에 유행하는 학시라는 성질 낼 때마다 학시 이런 부정적이고.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또 그런 또 대비가 캐릭터가 되죠. 대비되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 더 빛이 나는데 역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네. 이명환 씨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 몸인데 이걸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여기서 넘어서는 안 돼. 그런 자기 그 가치, 네. 자기 자존감, 긍정성이 오, 기반이 진짜 된 것 같아요. 자존감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양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늘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의 가치이고 저희가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밑바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 회복 탄력성. 네, 네. 이명환 씨도 그걸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거. 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 무너졌을 때 네, 다시 일어나는 일어날 수 있는 빠르게 힘을 가진 일어나는. 사람이다. 빠르게 일어나는 사람. 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2학기 때 반장, 부반장, 회장 되는 애들의 특징이 있다. 1학기 때는 서로 모르는데 2학기 때 돼 보면 그에게 몰표가 가는 애의 특징이 있다.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긍정적이더라.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네. 얘랑 이야기해 보면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네. 뭔가 될 것 같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어떤 애는 가보면 맨날 뭐 부정적인 거 따지고 탓하고 변명 많고 이러면 불편하거든요.
좋을 때 긍정적인 건 다 할 수 있죠. 긍정적이에요. 나쁠 때 긍정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회복 달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어려울 때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거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이 없었으면 B학점 정도 될 텐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A학점이 되고 S학점이 되고 더욱더 도약을 했다.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명환 씨는 아마 그게 속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트리플. 트리플에 어려운 환경이고 부정적인 그 영향력이 많이 오는데도 네. 그거를 달리 해석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 근데 자신. 내가 조금 노래 실력이 있다, 재주가 있다, 내가 또 유머 감각이 있다, 이것을 더욱더 발휘해가지고 정년 퇴임한 이후에 유머 강사로 더욱 승화를 시켰다. 이런.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저 마음 깊숙이 혼자 계시거나 이게 외로워지면 그게 이게 그 자기의 그 기본적인 정서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나타나죠. 근데 그거를 노래와 노래와 웃음. 웃음과 이런 걸로 이제 승화시키려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어렵죠. 그거 그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과거를 이렇게 쫙 떠올려 보면 즐거운 거 별로 없고 다 암울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만 떠오르는데 그거를 현실에서 내가 억지로 웃어야 된다. 이걸 전환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아마 그래서 아마 본인이 살아오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분들에게 아까 그 파킨슨 협회도 마찬가지고 연신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은 좀 어렵죠. 근데 네. 가끔 이렇게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그분들이 이제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사회의 이제 지도자들인 거고. 그렇죠. 영국에서 한 조사를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명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했더니 60% 정도가 가정적으로 불우했다. 네. 홀로 헛부모 밑에서 편모 편부세라에서 자랐다. 특히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 가정 역할을 해야 된다. 책임감이 강한 책임감이 것 같아요. 남에게 아빠가 없어서 버릇없다는 소리 안 듣게 해야겠다. 맞아요. 오히려 더 다짐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멘탈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빨리 강한 멘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 이런 것도 다른 맞아요. 사람보다 훨씬 더 발전됐을 것 바로 같아요.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책임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삶에 대한 의욕, 그다음에 삶에 대한 지혜, 또는 배짱, 도전감, 또 협상력, 또 대화술 이런 게 경제관념도 되게 경제관념도 좀 빨라지고.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어떤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자기가 그 딸내미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해서 아기가 이제 혼자 자라게 됐다, 아버지 없이.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용기가 난다 그러면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혼자 잘 길러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포츠 좋아하는데 스포츠계도 보면 어릴 때부터 엄청 재능을 타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조금만 시켜도 엄청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끝까지 가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되게 드물거든요. 조금 여건이 안 좋거나 자기가 소질이 없거나 뭔가 한쪽이 그 조건이 불편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농구인데 키가 작다든가 배구인데 뭐 손 길이가 짧다든가 뭐 축구인데 뭐 다리가 뭐 쇼다리라든가 뭐 등등등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안 좋은 친구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부잣집의 아들 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로 자라서 존경을 받는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그 박지성 선수 이야기할 박지성도 맞죠. 평발이잖아요. 평발이었다라는 이야기. 아니 평발이 어떻게 저렇게 산소 탱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뛸 수 있을까라는 야구의 건데. 이대호도 할머니 밑에서 자라. 이대호도 마찬가지고.
자, 노래 한 곡 듣고 재미난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처음부터 저 따끈따끈한 얘기를 많이 나눴네요. 그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이 가정 얘기를 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우리 그 멘탈 코칭 사회적 협정조합에서도 네. 스마트 패밀리라고 했나요? 네, 스마트 패밀리 AI 시대의 행복 공식입니다. 좋은 얘기 다 붙였다. 네. 그죠? 스마트 패밀리, AI 시대의 행복 멘탈. 예.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 거죠? 예,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그 폭삭 소가수다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대가족 안에서 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뭐 동네 아줌마 이렇게 함께 자라났지만 지금 이게 핵가족화 되면서 그리고 요즘은 또 핵가족화에서 혼자 사는 그런 홀로족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그거에 맞춰서 가족에서도 스마트한 새로운 행복 공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멘탈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공부 멘탈 또 시니어 멘탈뿐만 아니고 가족 멘탈, 네. 패밀리 멘탈 여기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이제 영광이죠. 예. 남의 가정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가정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네, 우린 다 결혼했잖아요, 그죠? 예. 저는 결혼한 지가 벌써 언제냐, 7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네. 얼마 됐어요? 이제 46년? 네, 46년 되셨네요. 야, 네네. 엄청 많이 지났다, 그죠? 46년이요? 와, 저도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46년 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어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 결혼 그 정년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헌법을 바꿔서 결혼 정년제를 도입하자 한 하고 20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리뉴얼하고. 리뉴얼하고 중고시장도 만들자. 사실은 요즘 많이 바뀌었어. 돌싱들을 얼마나 잘 나갑니까 방송에서. 요즘 뭐 이혼 뭐 이런 게 그냥 뭐 사회적인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정말 가족의 가치, 의미도 생각해보고 그 새로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현대에 맞게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들 결혼할 때 보면은 네. 저하고 두 분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네요. 차이가 있지만 우리들 결혼할 때 보면은 사실 잘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예. 별 생각 없이. 어떻게 결혼했어요? 저는 좀 알고 결혼했나요? 아니요, 저는 5개월 만나고 결혼해서 사실은 어떻게 결혼했지? 진짜 이거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인연이다. 인연이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너네는 인연이야. 가군 코치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소개팅 받았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이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오더라고요. 지금 와이프가. 어떤 여인이? 네, 여인이. 어떤 근데 여인이? 보는 순간 저 여자는 결혼하겠는데. 저 여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 거다. 저 운명 아니에요? 이거는 운명? 이거는 완전히 뿅 그러니까 간 그 건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사귀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런 느낌을 아무 지금 대화도 없었고 네, 없었어요. 처음 보는 길 가는 여인인데 아니 저한테 이제 소개팅 오는 소개팅 오는 여인인데 그분인지는 모르고 아직 그분인지 몰라 확인도 안 서로 됐잖아. 통화를 하고 통화를 좀 하고. 건너가요. 이러면서 건너가요. 네. 와, 영화의 한 장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얘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지심도 짝이 있구나, 인연이 있구나. 그게 그 느낌을. 그랬으면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건 틀림없네. 그렇죠. 그냥 뿅 간 거네. 그렇죠. 네. 요즘도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시고 나이 진짜 짝이다라고. 왜 그 느낌이 들었을까?
가끔은 왜 그랬을까? 뭐 후회도 좀 되면서 다른 여자들한테도 오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거야. 좀 더 몇 번 더 소개팅 더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결혼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만든다든지 뭐 선택한다든지 그런 생각 없이 이건 운명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사는 방법도 그냥 정해진 대로 사는 거다 이 생각으로 했지.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뭘 하고 그런 의식. 뭐 선택을 생각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결혼은 이제 제도 결혼이잖아요. 제도 결혼이고 그렇죠. 사회적인 틀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결혼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정말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요즘은 살아보고 결혼식을 결혼을 혼인신고를 한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요즘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서 뭐 평생 그냥 결혼식 신고 안 하고 그냥 유년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유년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몇 년 살고 그냥 끝난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죠? 그게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에서 문화가 왔고 서양에서는 카톨릭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주의, 가족주의가 좀 강해서 그냥 통상 누구나 다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데 요즘에는 가족주의에 반대되는 조금 개인주의, 가정보다는 개인의 삶 행복이 더 우선시된다 이런 것들이 좀 심해져서. 그지 완전히 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100% 개인주의로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적절히 이걸 잘 다듬어서 제목 잘 붙인 것 같아요. 스마트 패밀리. 어떠세요? 스마트 패밀리가 돼야지 그냥 제도 속에 묻힌 개인이 사라지는 그런 패밀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개인주의도 안 되고 우리 돌아보면은 그래도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음미해 보자고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정말 나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 난 이런 행복이 있었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아파트가 10층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회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불금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본인이 사장님께서 10층에 사는데 10층에서 저는 와이프랑 이제 금요일마다 불금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가서 뭐 나이 들었으니까 나가서 진짜 뭐 젊은 부부다. 나가서 뭐 이러기는 그렇고 이제 회를 시켜서 회 파티를 하면서 10층이니까 높은 이 야경은 아니지만 나름 야경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10층 정도면. 그거 느낄 때. 회를 시켜놓고 술 한잔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주종을? 이제 저는 소주, 이제 와이프는 이제 맥주, 소맥 해놓고 두 분이 얼굴을 마주보고 달빛에 뭐 이렇게 하면 달빛까지는 아니고 TV 틀어놨지만 밖에 보면은 이제 야경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야 성공은 못했어도 영맛이다. 행복은 하구나. 행복하구나. 왜 성공을 못해? 우리 멘탈을 잡아라 지금 이거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 성공하신 거 아니세요? 그럼요. 근데 성공은 기대 대비라. 아니 성공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장면을 맛보는 거라고요.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결혼해서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그 엄마라는 그 타이틀이 저의 지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아이들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부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아마 결혼하면서 제일 잘했던 거 있지 않. 전 사실은 셋을 낳고 싶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셋을 낳았으면 좋았겠지만 두 분도 참 두 사람 낳은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가끔은 이제 우리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거 딸내미 제일 둘,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손자들 토탈해서 셋 다 모여가지고
떠들면서 식사하고 이렇게 놀 때, 그럴 때, 야,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이런 행복을 어떻게 누리냐. 그래서 할아버지 대접 탁 받고, 네. 할아버지 뭐 드시라고 그러고, 막, 여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모님이 워낙 음식 솜씨가 뛰어나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두 번째로. 아 제가 먼저 우리 집 얘기를 사람이 해버렸네요. 음식 솜씨도 솜씨지만 네. 음식 하는 것을 좋아하고 네. 음식을 먹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눔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저희 와. 우리가 이제 오늘도 또 김밥 사오셔가지고 맛있게 김밥을 먹었네요. 우리가 존재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언제 존재감을 느끼세요? 근데 집사람은 이제 요리해가지고 먹여주고 자기가 한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을 때 존재감을 느낀다. 그런 존재감을 느끼는 이제 부인 마누라를 뒀다는 게 나는 행복한 거지. 정말 교수님 결혼 옆에 잘했다.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식, 양식, 베이커리 뭐 영역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요리를 하시는데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으셨을까 사모님께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또 느낄 때 참 좋다로 느낄 때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제가 지하철로 이제 딱 이제 나 이제 집에 가 이러면 몇 분의 지하철에 도착이야? 몇 분 도착이야? 그러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아주 신혼이라니까 깨가 쏟아지는 강아지 산책 시킬 겸 해서 강아지랑 같이 해가지고 저를 마중 나와줘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가면서 뭐 저녁은 어떻게 할까 뭐 잠시 먹고 가기도 하고 뭐 사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마중 나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또 좋더라고요. 그거는 나와주는 사람이 있다. 코치님이 잘 하시고 두 분이 정말 로맨티스트. 야, 정말 너무 낭만적이다. 로맨티스트다. 저희 그 지하철 잠시 거기에 도취되면 지하철에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죠. 지하철까지 누가 마중을 나갑니까? 그러니까. 집에 띵동하고 들어와도요. 오셨어요. 이거 신혼 때랑 애 키울 때 초반이지. 지금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얻고 다니셔야 참 될 것 그때 같아요. 참 그때 고맙죠. 그런 거지 뿅 간 게 제대로 봤구먼. 그래서 자 박사님 거지면 또 뭐가 있어요? 저는 결혼해서 되게 좋은 게 또 다른 가족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친정 식구들하고 그렇지. 저희 또 남편의 저한테 이제 시댁이죠. 문화가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두 문화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머님도 계시지만 엄마에 대한 아버님 이렇게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다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다른 가족이 만나는 걸 굉장히 좋게 보시는구나. 그렇죠. 너무 좋다. 결혼은 뭐 개인이 하는 거지만 두 가족이 한다고 얘기하니까 가족이 하는 거죠. 저는 저희 진짜 시어머니 되게 존경하거든요. 정말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 너무 좋아하시고 또 시어머니도 잘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시어머니도 또 음식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은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시댁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한 사람입니다. 예, 다행히 좋으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또 이게 이제 직업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가정에 좀 많이 소홀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내가 가정의 뒷받침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직업 생활을 했고 마무리도 잘 짓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토석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크게 저한테 뭐 이렇게 뭘 해준다기보다 그냥 소소한 에너지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침대 위에다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안 씻어? 뭐 이런 한마디도 그냥 에너지를 주는 것 같고 우리 산책 가자 뭐 이런 한마디가 나를 일으켜 주는 것 같고 뭐 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자료를 만든다든가 뭐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걸 또 일러주고 이러면 서로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 자체가 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이 가정을 꾸려서 살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가?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그죠? 네. 서로 챙겨주니까. 서로 챙겨주고 뭐 아플 때 꼭 약 먹으라고 챙겨주고. 그렇죠. 죽이라도 써주고 밥이라도 해주고. 또 잔소리도 하잖아요. 무릎이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오래 걸어가냐. 뭐 쉬었다 가라 그러고 그런 거죠. 그냥 샤워 열심히 하라 그러고. 빨래가 왜 많이 나오냐 이러고 뭐 잔소리를 하지만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고. 예전에 저희 이렇게 보면은 보통 저희 형제는 5남매거든요. 저희 시댁은 6남매고 저희 시어머니는 8남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이 많죠. 식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애나 이런 가족들을 만나면 굉장히 웃음이 많고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세대는 한두 명이잖아요. 아이들 보통 하나. 지금 굉장히 저희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스마트 패밀리, 새로운 어떤 가족의 형태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평소에 이렇게 뭐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 아니면 부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총체적인 가족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 가족에 대해서 늘 가정의 달이지만 네. 우리 한 2개씩 더 하자고요. 네. 재밌네.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 제가 지금 올해 53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보면 우리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야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거야. 우리가 이제 위로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 사는 이야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가만히 보면 화려한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뭐 이런 걸 뭐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갔다. 뭐 무슨 뭐 오페라 봤다. 뭐 어디서 위스키 한잔 하고 있다. 위스키 한잔 하고 있다. 포도주 위스키 먹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보이는 이면에 제가 그 친구를 아니까 쓸쓸함. 만날 사람이 위스키 마시면 뭐하냐. 위스키 38년짜리 마시면 뭐하냐. 이게 우리는 1,000원짜리 소주가 낫다. 우리는 가족들하고 술잔 왔다 갔다 하니까 찍을 시간이 없어. 사진 찍을 시간이. 그잖아요. 아이고, 사진 찍을 시간이 없구나. 시간 없이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걔는 시간이 너무 남는구나.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불금 뭐 어디서 뭐 이런 그 보면 참 뒷면에 저 친구 얼마나 쓸쓸함과 행복을 갈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보이죠.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다. 싱글로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굉장히 화려해. 그렇지만은 쓸쓸해. 그렇죠.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묵은지 같이 된장처럼 특별히 화려할 거 없어. 그러나 이게 따뜻하고 푸근하고 이게 배어 들어가. 그렇죠. 제가 지금 큰애는 미국에 작은 애는 싱가포르에 남편은 지방에 있어 저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홀로족인 거죠 지금. 이번에 아팠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플 때가 제일 아플 때는 더 그렇죠. 아플 때는 더 그래. 맞아요. 저도 이제 아플 때도 아플 때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면 좀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분할 맞습니다. 때도 있고. 근데 그 밖에서 뭐 화도 낼 수도 없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런 얘기는 집에서 하거든요. 집에서 하면 무조건 내 편이지. 그렇죠. 무조건 내 편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으려면 그다음에 감정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축적이 안 되게 하려면 누군가에 털어놔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해야 돼. 그러면 지혜도 얻고 내 감정도 이렇게 풀리고. 근데 이제 혼자 살면 이게 술 먹으면서 혼자서 대내어 보면 화만 나거든요. 자기 입장에만 생각하니까. 근데 요즘은 AI가 답변을 너무 잘해줘요. 네. 자, 여기서 좀 음악하고 듣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요즘 아이유가 또 연기 잘한다고. 네. 아이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요. 아이유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원래 유재하의 노래인데 가리워진 길 듣겠습니다. 이 아이유 목소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아이유의 가리워진 길 띄우겠습니다. 예, 가정을 꾸려가면서 행복한 일 많이 나눴다 그죠? 네.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또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을까요? 네. 아쉬운 점 조금 얘기하고 가죠. 제 경우는 제가 이제 둘을 아이를 길렀는데 뭐 각종 학교 졸업식이 있었지 않겠어요.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대학까지. 그렇죠. 제가 한 번도 못 간 거야. 아, 네, 둘 다를. 뭐 운동회나 이런 데도요. 뭐 운동회는 당연히 못 갔다. 아, 졸업식도 못 갔으니까. 네. 졸업식에 이제 아빠가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네. 그때마다 일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도 그럼 바깥 일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냥 관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둘 다 후회를 한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그거 안 되고 꼭 가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봐준 게 내가 잘못이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좀 많이 후회가 됩니다.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목표인가 과정인가. 목표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표라고 생각해요.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 매해 아니면 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챙겨야 되는데. 챙겨야 되는데 지나가니까 그걸로는 못 챙겨. 근데 다른 걸 더 잘해 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는 이제 아쉬운 것들이 엄마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많이 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강사를 하다 보니까 엄마보다는 강사의 역할들이 되게 아이들한테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따뜻한 그냥 엄마로서 해야 되는데 학교 뭐 공부나 아니면 어떤 해야 되는 경험이나 뭐 이런 프로젝트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진짜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울어주고 이런 것들이 놀아주고. 예. 아니 놀기는 놀았는데 그것도 늘 놀기는 학습적으로 놀았죠. 교육적으로 놀았 거야.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니, 조금 해와가지고. 강사가 아니시라도 네. 이제 맞벌이 하시는 엄마들은 네.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애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네. 교육적으로 노는 경우가 많아. 네, 네. 남자아이들한테 다 크고 나서 아빠에 대한 추억 이야기해 보면 야구 캐치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캐치볼. 네. 그냥 그런 놀아주는 거, 받아준 거. 네, 받아준 거. 서로 이렇게 받아주는 거. 그 야구가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주는 던지고 거, 받아주는 내가 거. 오면 내가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짧은 10분, 20분 뭐 길면 한 1시간 정도 운동인데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다고 하거든요. 네. 캐치볼. 가끔 그 짐은 뭐 후회되는 점이 없겠네. 지금도 때가 지금 봤을 때 쏟아지니까. 없을 것 뭐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43세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애가 없죠. 애가 아직 없는 거잖아. 아직. 그렇죠. 아직 없죠. 네, 네. 아직 없네. 희망이 있어요. 네. 아직 없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아. 네, 장단점이 있는 게 어제도 이제 폭삭 수가수다 이게 보면서 서로 이야기한 게 둘 다 한날 한시에 죽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 중에 누군가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우리 이제 뭐 조카들은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누가 제사 지내줄 거며 세상이 바뀌어서 뭐 제사에 대한 문화도 없을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어디다 뿌려주자. 뿌려주자. 네, 근데 서로 누군가는 먼저 갈 거니까. 먼저 간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제 뿌려주자. 어제 제안을 했죠. 누가 먼저 가든 일단 어디 뭐 사찰이든 납골당이든 어디 먼저 모셔놨다가 그다음 내가 이제 남는 사람이 죽을 때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조카들이나 조카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같이 모아서 어디다가 뿌려달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겠고. 자식이 없으면. 그다음에 이제 유산 이런 것도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조카들한테 물려줘도 되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이제 자식과 관련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약간의 후회된 점도 있고. 그렇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TV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보면 이제 뭐 운동회 갔다, 뭐 애들 데리고 소풍 갔다, 뭐 같이 가족 여행 갔다, 졸업식 뭐 사진 찍었다 이런 것도 올라오면 아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처음엔 좋을 것 같기도 하다가 애써 우리는 우리 삶이 있으니까 이러고 그냥 또 이제 네.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결혼 생활을 좀 미리 해본 사람들로서 요즘 네. 젊은이들한테 네. 이제 가정을 꾸리려면은 또 이렇게 또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조언을 좀 해보자고요. 네. 저는 우리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 합동주례로 하면서 맨날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네. 부부 일심동체다. 그거 버려라. 부부는 결코 일심동체가 아니다. 이심이체인데 일심동체로 생각하고 다들 그래. 저 사람이 나의 생각을 따라와야지. 제가 나를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남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죠. 설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해라. 네. 일심동체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 이심동향이기도 하겠네요. 이심동향.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은 같고 방향은 같을 수도 있어. 네. 방향 좋다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럴 수도 뭐 있죠. 잘하다 보면 방향은 같을 수도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는 그 부부 합동주례를 지금까지 몇 쌍이나 105쌍 썼습니다. 그 뒤에 몇 고상 끝난 지가 몇 년 대단하시고. 됐는데 그 뒤에 늘지가 않아요. 신청이 없다니까요. 요새 부부 뭐 주례가 자체가 주례가 없죠. 없어요. 결혼식 자체가 결혼식 결혼식 자체가 자체에서 요즘 주례가 없어요. 무주례가 맞아. 많아. 무주례가 많습니다. 무주례가 맞아요.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한다 그러더라도 그 뭐 아버지가 부모님의 부모님이 편지를 편지를 이렇게. 한달지 이렇게 하니까. 그 그러니까 105 그것도 시대가 달라진 네, 거죠. 그것도 그렇죠. 시대가 네. 달라요. 그 105쌍 중에 저에게 행복하게 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오는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몇 친구들 있지. 이제 일반 아버지가 소개한 소개해서 제가 주례를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직접 모르니까. 네. 근데 바로 제 제자들. 네. 네. 자료제자 연락이 오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우리 이혼했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알게 된 케이스는 105쌍 중에 2케이스 있어요. 와. 네. 2케이스는 더 되겠죠. 네, 네. 그건 그렇고 저 우리 멘토로서 얘기해 준다면 젊은 부부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저는 늘 함께 성장하는 거를 좀 함께 성장하는 거. 예, 왜냐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이렇게 따로 가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고요. 맞아. 다시 이렇게 부부만 남았을 때 서로 걸어온 길이 너무 다르면 참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아니면 뭐 여행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저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둘이 남았을 때 서로 얼굴 보고 할 말 없으면 이것처럼 난처한 일이 그러니까 부부가 그냥 편하게 하루 지냈다는 게 그치지 않고 예. 함께 성장한다. 예, 의미 예. 있는 얘기네요. 네. 네네. 강국코치는요? 저는 예전에 이제 결혼할 때쯤에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 나이 먹어서 결혼하니까 네. 이 젊은 친구들하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뭔가를 보게 됐는데 그 책이 뭐냐면 호주의 노인 전문 학자가 노인들 이제 70세, 80세 되시는 분들한테 쭉 인터뷰를 해서 지은 책이 책 이름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다면 저 읽었어요. 그 안에 내용 중에 음. 어떤 부부한테 이렇게 100년 해로 이렇게 뭐 60년, 70년 이렇게 쭉 오시는데 가장 큰 원동력, 원인 뭐 이게 뭐 그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옆에 자고 있으면 얼굴을 쳐다보면서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 웃을까? 행복해질까?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시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저 네. 나이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따라 했었어요. 네, 따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면 화내고 짜증내고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방에게 이 친구에게 오늘 뭘 해줘야 될까? 자기 대화 일종이긴 한데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처음에 딱 만나서 살면 저도 많이 싸우긴 했는데 다 자기 입장에서 남이 해주기를 바라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줄 걸 찾는 게 오히려 화도 덜 나고 할 것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런 것은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 생활 한 40년 후면 깨우쳐져요. 미리 알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 황혼이혼이나 안 된 사람도 네. 있어요. 네. 네. 자, 아이고 오늘 훈훈한 얘기를 좀 나눴다 그죠. 우리 후배들한테 해줄 얘기가 참 더 많은데 네. 또 너무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되겠고 상대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해줄 것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보자. 네. 이런 혼자 사는 것들하고.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 함께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서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해서 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일심동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그렇죠. 이 정도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자꾸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네요. 우리 그렇죠. 아까 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얘기 나눴었는데 너대화법이 아니고 나대화법. 너가 아니고 나대화법.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정말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대화법 우리 또 나대화법 다시 한번 우리 해보기를 합시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부른 로버타 플렉 가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버타 플렉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듣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5월 되세요.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